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페이지 논제를 보겠습니다. 재성, 뭐 재물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 성실함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죠. 산명학 일본에서 어떤 그 투명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산명학을 보면 이 10대 주성이라고 해서 주성, 예, 우리 명리학에서는 십신인데요. 이걸 본능으로 구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겁, 이게 관색성, 성문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하여튼 어쨌든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보고 있고, 수비 본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키는 그런 의미죠. 식상은 이게 화하고 조서성, 그 주성 이름이 전달 본능, 전달 본능. 그다음에 재성은 토인데요. 사록성, 뭐 녹존성 이런 건데 인력 끌어들이는 힘, 편재를 그 매력의 그 십신이라고 하죠. 인력 본능, 끌어들이는 힘이죠. 관살은 뭐 금, 그래서 공격 본능이 있다. 인성은 수로 놓고 습득 본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식상은 전달, 인성은 습득으로 보는 거죠. 주보법에서 두뇌, 총명함, 뭐 흔히 말하는 뭐 IQ 이런 걸 볼 때는 주보법에서는 식상으로 봅니다. 암기력, 전달 본능, 전달을 하려면 암기를 잘해야 되겠죠. 인성 같은 경우는 습득이죠. 연구, 파고드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총명함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주보법에서 식상을 태극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재성은 본능으로 따지면 인력 본능에 속한다. 십신의 의미로는 뭐 부하도 있고 피용자도 있고 뭐 처도 있고 배우자, 남자한테 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격을 보는 건데 쟤는 나에게 극을 당하고 부리고 쓰임을 당하는 것인데 관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한다. 재백,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재물이죠. 처첩도 되고 재능도 되고 재능. 영마, 활동이나 에너지죠. 재능은 본래는 십신으로 보면 식상에 더 가까운데 식상이 와서 맺히는 결과물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능으로 보기도 한다. 금전, 수입, 뭐 처첩, 재능, 사람을 부여 사용하는 마필 뭐 이런. 일단 제격은 뭐 많이 그 얘기 되는 게 뭐 재관격은 반드시 뭐 신강, 신의 상태, 일신의 상태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뭐 서라구 선생은 항상 그 성패처럼 얘기하지만 성패 요건은 아니죠. 신강약은 고저 요건이 되는 거죠. 고저.
어쨌든 재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예를 들면 100만 예적금 통장으로 해야 더 운명이 맞겠죠. 설하고 선생은 신약하면 재물이 도리어 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설명은 문제가 있다. 그냥 재가 왕하고 신이 퇴약한 상태는 뭐 재해는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부옥빈인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 이게 예를 들어 부잣집의 집사 이런 사람들, 신세 제왕하는 경우, 그냥 신약한데 재가 왕하면 재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려면 칠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도 앞에 재물이 드러나면 이게 칠살을 가지고 있는 재다 신약인 경우죠. 스스로도 능력이 없어 자연히 화가 생긴다. 재는 뿌리가 깊은 것을 좋아하고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적합하지 않게 여긴다. 일단 신강약 몸이 건장하면 재를 감당하고 다시 부리고 좋은데 재 또한 튼튼해야죠. 그런데 많이 드러나는 건 좋지 않다. 재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네가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거 자랑하는 순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월령에서 용신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인월인데 갑이 아니고 을이 투출하거나 묘월에 을이 아니고 갑이 투출한 경우는 하나만 투출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지나침이 되지 않는 것.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런데 재가 왕에서 관을 생하는 경우에는 노출돼서 꺼리지 않는다. 그 겁탈 때문에 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관이 있으면 관이 비겁을 극하기 때문에 재를 보호할 수 있죠. 갈참정 사주가 재가 드러나지만 관을 생하기 때문에 재왕 생관격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가 투출하면 맑은 것이므로 노출됨을 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위에 지금 설명한 것을 좀 더 부연하고 있죠. 주의 부분 다 그런 겁니다. 재가 원령용신이 아니면 재격이 아니며 하나의 재성이 투출하면 태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다투하면 드러내고 보이고 과시하는 것이 된다. 재는 다투한 것을 꺼리는데 다만 한 가지 상황은 재격 중에서 관을 생출하여 오면 재가 노출돼도 두렵지 않다. 이런 것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좀 더 부연하고 있습니다. 갈참정은 임신, 임자, 무오, 을묘, 을목이 관성이 투관해 있죠. 그래서 토가 임수 재성을 극할 때는 관성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정제격. 무토는 일주 5의 좌인하니 일주가 고강하여 귀하다. 어떤 격국을 볼 때 신강약을 따지는 경우에 원령을 설사 얻지 못해도 일지에 뿌리가 있다거나 일시에서 도움을 얻고 있으면 그 재성이나 관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신강이라고 지금 표시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강약을 딸 때 신강은 아니고요. 그냥 재관을
견딜만하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보로 보면 뭐 격신이 임수고 용신이 경금이고 청용신은 자수가 가신이기 때문에 자수를 설하는 을목이고 그다음에 을목을 보호하는 어떤 정화 같은 게 희용신인데 천간으로 정화가 왔을 경우에는 임을 합해버리죠. 그래서 좋다가 말아버리는 경우죠. 병화가 만약에 온다면 천간에 경금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오히려 조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방하다. 화는 여기서는 지금 인성이죠. 인성은 그래서 희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신이죠. 채용신. 이게 월령을 잃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신간양을 따지면 신양명이기 때문에 채로서는 희신이죠. 그런데 격으로서는 기신이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병화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이 사주팔자를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원국에서 들어와서 그 해로운 짓을 해야 되는데 천간에 떠 있는 것은 임수와 무토와 을목이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류는 기신이지만 실제 역할은 희신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에서는 신자가 수국을 이루었는데 천간의 임수를 유력하게 지탱할 뿐만 아니라 또 천간 을을 생한다. 신자 수국이 여기 시간에 있는 을을 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생목은 그런 관계는 있는 거죠. 관이 투출하였기 때문에 설령 두 개의 재가 투출해도 꺼리지 않는데 관이 투출하여 재를 지키기 때문이다. 팔자를 보면 오와 묘가 일시에서 파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월과 일은 좌우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본래는 오화가 사실은 이 일간을 돕는 글자인데 그래서 도우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좋지는 않다. 자수는 어차피 격에서도 기신이고 체에서도 기신이다. 자수가 활동이 왕해지면 이 팔자는 좋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충으로 오화를 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수를 충해서 약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청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불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로는 이 팔자의 전체 그 배합이나 위치 이런 걸 보고 재관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주로 그 일시의 재관을 우선 보고요. 그다음에 없으면 년월의 재관까지 가서 보는 그런 것들이 주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좀 사고를 넓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둔 겁니다. 무토일주의 천간 년월은 제2고 원신이다. 시간 을목은 관인이 원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신은 무슨 뜻이냐면 희용신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글자. 재관을 중심으로 보는데 재관으로 쓸 수 있는 글자죠. 그래서 통상 재관 중심의 팔자 판단법을
구조론에서는 주로 논하고 있는데, 원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두 이거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본신이라는 의미, 본신, 본체, 원두는 근원이기 때문에 뭐 수의 원두는 금이죠. 금생수하기 때문에. 월간 임수는 좌하에 유근하고, 이 구조론에서는 특히 동주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주의 좌에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거죠. 비록 자수는 신중의 토에게 극을 당하고 오화가 충하고 근이 상하지만 지지의 신자가 수국을 이루어 천간 임을지탱하니 제가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지지에 있는 자수의 동태로서 이 사주팔자의 재성의 동태를 보는 거죠. 천간 임수 편제 외에 월지 자수는 사정성의 정제이니 재로 보아하며, 이 재는 재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태다, 그러니까 재가 강해서 이 팔자에서는 재가 그 체 귀신이죠. 그리고 혼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야 마땅한데 마침 충으로 제어를 당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재, 지, 득지 이런 일 가끔 썼죠. 그래서 견제가 있으면 그걸 얻는 것이죠. 시간 을목은 정관이고 저하묘는 목이고 왕하니 반드시 관이 있다. 일단 신강약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것은 재관법은 그 재관의 상태를 우선합니다. 시간 을목이 임수의 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평진전은 사이에 가로막음이 있는 것, 격어소유간을 말하고 있다. 이 명국 중에 천간 임수는 일정한 을목을 생하는 능력이 있는데, 비록 무토가 임수를 극해도 두 개의 임이 물을 모한 이후에는 이 힘을 빠지게 깎아먹었죠. 모라고 하는 것은 마모 이런 거잖아요. 을목을 생할 수 있다. 을목이 물을 건널 수 있어서 임수는 설로서 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물을 건너와서 을목을 생하기에는 무 때문에 힘이 붙이지만, 을목이 임수를 극하고 있어서 임수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생을 할 수 있다. 만약 격국론으로 보면 을목을 생하는 것의 진정한 근원은 원령 자수에 있다. 임수가 아니고 자수. 이런 건 그냥 이 팔자 전체 8글자를 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하고 평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설하고 평주도 읽어보시고, 제가 이 자평진전 연구를 집어넣고 공부를 한 이유는 전통 격국론과 주보법을 좀 꼼꼼하게 비교해서 주보법을 점검하고 전통 격국론의 어떤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평신의 텍스트 연구 차원의 그 활자로 써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부분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설하구 선생의 그 평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참정의 사주는 신왕하다 이렇게 신왕은 사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원령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오화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재관을 감당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성격됐느냐 파격됐느냐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것이 신강약을 먼저 볼 필요는 없다. 일단 필요한 글자들이 갖추고 있는 거죠. 제왕생관은 가능한데 인수와 지금 재성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하구 선생의 설명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격국 용신이니 희신이 상신이 다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타주팔자가 반기는 글자는 그냥 용신으로 다 설명을 해버리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죠. 식상을 용하여 생제를 하는 자는 비겁 역시 꺼리지 않는데 대개 식상이 화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식상을 용해서 생제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비겁을 꺼리죠. 일단은 꺼립니다. 식상을 용해서 생제하는 자는 그러니까 재에 재성에 비겁이 있으면 일단 꺼리는 거죠. 근데 식상이 개입을 해서 구응을 하고 있죠. 이게 그 말입니다. 재용식생, 재봉식생인데 비겁이 기신인데 다만 식상이 화겁해서 생제하기 때문에 무탈하다. 구응이 있는 것이죠. 구응이 있어서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꺼리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죠. 이런 해소가 또 중간에서 어떤 해소를 한다. 해소. 예를 들어서 비겁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식상이 있어서 이 비겁이 극하는 것을 식상을 건너가도록 해서 해소하기 때문에 꺼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은 언제나 그런가? 또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러냐면 식상이 비겁을 해소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해소할 필요가 있는가? 식상이 비겁을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하는 거죠. 식상은 이 식상의 역량에 따라서 비겁이 식상으로 흘러와서 재성으로 가는 그런 순조로운 유통의 루트가 있기도 하고 식상이 있기는 한데 비겁과 재성 사이에서 통관 역할을 못 해줄 경우가 있죠. 굉장히 쇠약하다. 자기 몸 하나 가르기도 힘든데 비겁을 설해서 재성을 생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역량이 못 갖추고 있는 경우, 아니면 식상이
너무 왕해가지고 비겁이 식상한테 식상으로 식상을 통해서 재성으로 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비겁과 식상의 영향에 따라서 식상으로 안 가고 비겁의 기운이 재성으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식상이 있어도 언제나 무탈하다, 재성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관성과 인성과 일주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인성이 약간 우리가 약하고 관성이 있으면 관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주를 생한 것으로 통관이 되게 돼서 좋은 구조가 되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관성이 인성을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살성도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에는 이 관살은 그 본래의 성향대로, 아까 그 공격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일간 극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통관하고 화살하고 하는 그런 본래의 그 취지대로 십신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식상이 비겁과 재성 사이를 화해하는 경우도 통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나 뭐 어쩐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아니다. 그러니까 허라우 선생은 그냥 통관하고 해소해서 구응하니까 끓이지 않는다고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본래 뜻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해를 받을 표현이다 이거죠. 흉한 구조에서 흉을 해소해서 구응 가능한 구조로 전환됐을 뿐인 거죠. 엄격히 말하면. 제격에서 귀를 보는 구조는 한결같지가 않으니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경우에, 흔히 말하는 재왕생관이죠. 신이 강하고 상관이 투출하지 않고, 상관은 재성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제격에서는 신강한 게 필요하긴 합니다. 성격 패기의 요건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은 고서에서는 다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관성의 그 천적인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그 설하고 선생이 예를 든 그 팔자를 한번 볼까요? 기사, 개요, 병인, 경인. 재성이 있고 관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제격의 관성이 투관한 거죠. 상관과. 그런데 지금 사유 금국으로 이게 재잖아요. 재. 기토의 기운을 설해서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과 이렇게 관을 생하는 어떤 그런 유통의 그 통로가 돼버린 거죠. 더욱 기쁜 것은 정관이 재를 깔고 앉은 것이다.
동주에서 계유죠, 계유. 격국이 자성했다. 그러므로 기토 상관을 꺼리지 않고 명리쌍전했다.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신금이고요. 용신은 기토 상관이 됩니다. 그리고 청용신은 가신이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그리고 병화를 보호하는, 무토가 병화를 설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신은 이렇게 경금, 정화, 무토, 계수, 을목, 임수, 이렇게 기신군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계수는 주보상으로는 기신이지만 경금을 설하고 있죠. 위치상으로. 시간에 경금이 있는데 월간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에 희신적인 역할을 하죠. 투관한 재관이 전부 진이 아니고 가죠. 그러니까 사흉신이 아니고 악신들이 용신입니다. 상관 이런 거잖아요. 사주 구조는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사실은 아니죠. 제격에서 생관하는 경우에는 일간이 강왕하고 상관이 불투하며 실살이 혼잡하지 않으면 성격의 표준 모형으로서 비록 일간이 약하여도 오로지 상관이 투관하지 않고 칠살이 섞이지 않으면 흥발한다. 위의 명조는 명리쌍전하지만 일치적이고 잠정적일 뿐이며 명국 중에 필경에는 상관이 있어서 흉하니 운에서 이르면 반드시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말이죠. 여기 지금 설명드린 말이. 그러니까 어떤 흉신, 사악신이죠. 사흉신. 구웅이 있고 그래서 흉성을 견제하고 붙잡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호시탐탐 흉성을 발휘할 그런 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식상의 생조를 쓰는 경우, 제용식생이죠. 신이 강하고 정관이 노출하지 않고 대략 하나의 비겁을 대동하면 더욱 유정함을 느끼게 되니, 양실왕의 사주가 이 경우이다. 제격에 정관이 투출하고 신약하다면 격이 파괴된다. 제격에서 식신의 생을 만나면 성격이죠. 그런데 이런 성격 유형은 신왕을 요구하는데 만약 신이 불황하면 식신이 설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며 왕한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신왕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식의 생을 만나면 이 식신은 성격하는 것이며 이게 상신이죠. 격국은 천간에 관성이 투출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관성이 투출하면 식신이 극관할 것이고 실제로는 성격 유형의 변화가 발생. 재봉 식생에서 투관하는 것은 두 종류의 상호 모순되는 성격 유형이다. 하나는 재봉 식생으로 성격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생관으로 성격하는 그런 유형이 두 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격의 생관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이 식신이 관을 극하는 것을 만나서 파격하는 유형이 될 수 있다. 즉 재봉 식생에서 투관이 불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제격 생관에서 식상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격과 관이 있으면 제격에서 관이 있으면 식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느 경우든 다 파격이다. 재봉 식생에서 관이 노출되지 않고 하나의 비견을 살짝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재와
식상을 비견이 도울 수 있는 거죠. 비겁이요. 비겁이 많으면 탈지하는데 비겁이 적으면 몸을 덮고 식신을 생하니 식신에서 재성을 전생할 수 있는 거죠. 호사가 바로 호사죠. 좋은 거죠. 양씨랑이 명주가 그것이다. 이민, 경진, 신사. 신금이 겁재이고요. 임수가 식신이죠. 경금이 인월생이니 편재격이고 천간에 임수 식신이 투출하여 식신이 재를 생한다. 재봉식생입니다. 식신 임수는 오래 약하지만 진중에 근이 있으며 천간에 나란히 투간했다. 월의 재성은 강한데 불투가 나오고 있죠. 재성은 불투가 나오고 있다. 시간에 신금 겁재가 투간하는데 근이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다. 이것은 경금을 돕고 임수를 생한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제격에서 만약 재약하면 비겁을 보면 파격인데 비겁을 보는 것은 한정된 금원을 대중이 나눠서 갖게 되게 하는 것과 유사하죠. 양신하의 경우 겁재 신금이 시간에 투간하였다. 예외적으로 식신이 투출하면 비겁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 즉 양신랑은 식신이 투간하여 구응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투간해서 겁과 재의 사이에 통관하는 거예요. 통관. 예를 들어서 제격인데 식상이 투출하고 또한 관성이 투출한 경우를 생각해 보라. 식상과 관성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재봉식생이 관을 보아 파격으로 볼 수 있고 제왕생관이 식상의 극관을 만나 파격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파격이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격인데 식상이 투출하고 또 비겁도 투출하면 재봉식생의 성격 유형 중에서 자평진전의 약태 일이 비겁, 살짝 비겁을 하나 가지면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도 있고, 제격이 비겁의 분탈을 만나 파격하는 중에 식상을 보아서 폐중에서 구응이 있어서 다시 성격으로 복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학습 과정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법이지만 실제로 명을 논하는 과정 중에서는 무거운 것을 따라 논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타당하다. 재와 식상이 있는데 비겁이 투출한 경우 비겁이 식상보다 무거우면 힘이 남아서 재를 극하고 탈지하는 것이죠. 어떤 글자들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아까 비겁과 재성 사이를 식상이 언제나 통관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양수랑 사주를 좀 더 보면, 격신은 간목이고 용신은 임수입니다. 간목을 보호하죠. 청용신은 가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이죠. 그런데 이제 간목 재성이 격신인데 이 팔자는 신강한 사주는 아니죠. 그래서 간목은 체기신입니다. 그리고 임수 식신도 체기신이고요. 다만 겁재 신금이 체희신이죠. 일간 경금이 약간 약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격과 체의 희기는 다르다. 그래서 운을 볼 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 희용신 쪽으로 운이 가는 경우, 그게 체기신이면 어떤 체현되는 기륭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이 팔자에서 관을 볼 때는 사병화, 사중에 있는 병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죠.
태극점을 볼 때는 항상 생왕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기신이기 때문에 그걸 제압하는 임수가 일단 계산 글자인 제가 척신이라고 말하는데 척신. 태극점이 척신인 경우도 있고 태극점이 기신이면 그것을 제압하는 글자가 척신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태극점 병화 7살이 이 팔자는 지금 정관이 없기 때문에 정화가 없죠. 병화 7살로 보는 겁니다. 기신이기 때문에 임수를 이제 태극점 대용, 그러니까 저는 척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봅니다. 그리고 임수는 진토, 사의 무토, 인중의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극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보호하는 간목을 같이 봐야 되겠죠. 부는 재성, 간목이 격신이고 희용신이죠. 그래서 간목이 태극점이고 경금이 사중의 경금이 극하기 때문에 아니면 병화가 또 간목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그걸 호위하죠. 그래서 임수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두뇌의 상황을 볼 때는 식상이 태극점인데 임수가 마침 희용신이기 때문에 임수가 태극점이고 간목을 같이 보는 거죠. 이 뒤에 그 급수 계산하는 것들은 뒤에 그 치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신인 그러니까 태극점이 기신이다. 그러면 태극점이 기신이어서 척신을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기신인 태극점의 급수는 본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지 득지의 계산 방법은 제에서 얻는 것 이것을 얻는다고 보았는데 급수 계산에서는 본래 태극점이 기신이라면 그걸 제에서 얻는 게 아니고 그 기신을 제한 글자가 척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귀 급수를 계산한다면 병화가 기신이죠. 그래서 이미 태극점이 바뀌었죠. 척신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임수로서 척신을 삼았고 무토가 극하죠. 그래서 그것을 간목으로서 보호하기 때문에 간목이 그것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무토의 그 급수를 제지득지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2급이고 간목을 계산하면 인중의 갑이 3급인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6급입니다. 그런데 이 간목은 신금이 또 을을 극하는 그런 효과로서 간목의 급수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신금이 하나 있으니까 1급을 더합니다. 그러면 9급이 되겠죠. 9급. 거기에다가 무토, 아까 제지, 득지에 대한 무토는 6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중에 장생인데 장생은 4분이죠. 4분. 근데 4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8분이네요. 병화는 똑같이 같이 계산하죠. 근데 병화는 임수와 계두가 있어서 2분을
빼주죠. 그래서 병화는 6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고 맥시멈이 9급 8분 이 정도 되고요. 뭐 통상 9급 6분 이 정도. 시랑은 상서 밑에죠. 그러니까 상서가 10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9급 때 대충 비슷하죠. 재관 여기는 봅니다. 여기 서라고평전 읽어보시고요. 주해 부분에 제격의 관을 보지 않고 식신이 있어서 생지하는 자 또한 부귀의 격이다. 이때는 여전히 비겁을 보는 것이 기쁘진 않으며 비겁을 보면 비겁이 와서 탈제함이 성립함으로 식신으로서 격국을 해구하는 것이니 선파후성으로 격국이 낮아진다. 양시랑이 만약 시상 겁재가 없다면 격국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설하고 평주처럼 병화를 희용으로 하면 제격의 칠사를 용하는 파격 유형이 된다. 경금 이론이 약하므로 부득이하게 신금을 사용하고 임수식신은 칠사를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이 지금 주의 부분은 격국법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주보법하고도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많죠. 주보상 희용신과 격국상 희용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보상 기신인데 격국상 희용신인 경우가 종종 보이죠. 그런 경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격국은 그 팔자 그 자체에서 그 전통 격국 말입니다. 그 어떤 천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원령이 격국이다는 말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일 강한 글자가 결국은 격국이 되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법의 주신이 그런 거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사실은 격국법과 그 주법이 상반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상반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법은 혼잡된 걸 가장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제격이 인수를 휴대하여 차고 있는 경우, 이게 제격 폐인인데요. 보통 요즘은 제격 배인으로 많이 씁니다. 제격 배인. 외로운 재는 귀하지 않으니 고재 불귀. 하느나 인수를 지니고 있어서 신을 돕는다면 그 인성으로 귀를 취하게 된다. 증참정 사주를 예를 들고 있고, 그러나 재와 인수가 서로 나란히 있어서는 안 되니, 그러니까 불상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 나란히 있으면 서로 불허하기 때문에 장애가 되죠. 작은 부자 이렇게 예를 설명을 하고 있죠. 제격 배인은 성격 중에서 비교적 특수한 유형이다. 자평진전은 고재 불기하므로 배인으로 방신하고 인을 따라서 귀를 취한다고 한다. 즉 순수하게 금전만 있으면 오로지 부자인 것만 의미하며 그 은자는 죽은 돈과 같아서 돈은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인성을 용한다는 것은 인에서 귀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 유형은 비교적 엄격한데 용하는 이는 반드시 재와 멀리 있어서
제에게 극파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용이다. 제격 용의는 일주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써서 생신하고 왕하게 하는 것이니 금전의 우성인자와 인성의 은택 모두를 얻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는 뭐 어려운 건 없죠. 증참정, 을미, 갑신, 병신, 경인. 시가 재성이고 년월이 인성입니다. 병이 신월에 경금 재성이 투해서 편재격이다. 년월에 갑을 인성이 몸을 생하는데 인성은 투출한 경금 재성에게 극제를 당하지 않아서 마음 놓고 생신한다. 제격 배이며 귀하다. 이 명례 중에서 좋은 것은 불상에 나는 것으로서 서로 장애나 전투가 없는 것이다. 동시에 원령이 전격하는 것이 불투출한다고 해도 그 원령 지지가 매우 큰 영향을 가진 것이니 천간을 생각할 수 있고, 원령에 전격하는 것이 일단 투출하면 천간로 수임을 바란 후인 것이니 영향을 얻어 천간에 이른 것이며, 그 후에 원령은 다시는 무대로 얼굴을 내밀지 않고 지지에서 고요하고 묵묵하게 있으면서 천간에 투출하는 것을 지탱해 줄 뿐이다. 이러한 것을 본 명례에서 보면 월간 갑이 신에 저하고, 동주, 여기서 말하는 건 동주입니다. 동주. 원령 지지가 천간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1번이 동주고요. 두 번째는 삼합이나 이런 걸로 연결돼서 다른 천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가령 경금이 불투하였다면 신 중에 경금은 간목을 극하니 설령 얼굴을 드러내고는 극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수시로 폭발적으로 암극할 역량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리는 경이 투출하니 신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는 전적으로 경금이 처리하도록 맡겨야만 한다. 경이 시간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인성이 생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동주에서 이제 갑신주에서 월지 신금이 월간 간목을 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정한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다. 구태 이렇게까지 안 봐도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조론을 보면 년월 천간은 인성이고 일주를 생조하여 유정하고, 명주 천간이 임계 수운으로 가니 인성이 득용하는 거죠. 인성이 반드시 고학력 있다. 년월의 인이 내 몸인 병을 생하고, 병은 유력하게 경금재를 극하며, 경금재는 인성에 인목에 저하는데 토가 유근하지만 충을 맞아서 인신충이죠. 재를 감축하니 오히려 기쁘다. 그래서 지금 재성이 너무 왕한 거죠. 그래서 재를 감축하니 기쁘다. 그래서 재운이 좋고 다만 거부는 불가하다. 명주 좌하에 신중에 장된 임수로서 관을 본다. 일단 일시가 아궁이라고, 나의 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일단 관성을 우선 보는 거죠. 직업을 볼 때는 일단 관성을 봅니다. 아궁에서. 관성이 없을 때는 재성을 보는 거죠. 신이 나란하여 온전히 비겁을 돕는데 인목에게 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으니 관이 있다.
이렇게 구조로는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극점으로, 아니, 주보법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격신은 경금입니다. 경금. 그리고 경금, 재성을 보호하는 무토가 식신인데요. 이게 청용신입니다. 가신은 신금인데 없지만 여기서 지금 미토가 있죠. 미토를 을목이 극해서 생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청용신은 을목입니다. 간목 기신은 경금에게 제화되죠. 임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채용을 고려해서 이게 지금 신약하기 때문에 임수 살성까지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병화를 막는 그런 걸로 취해버리면 더 신약해지죠. 그래서 주보를 취할 때는 항상 이 채용의 균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인성이 있어서 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가 이 팔자를 주보에서의 볼만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주보를 정했으면 이제 귀를 보면 귀는 임수가 지금 신중에 있죠. 그래서 실살인데 임수가 기신이죠. 그래서 무토 식신이 태극점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 무토를 보호해야죠. 이때는 경금이 제압하는 간목의 급수를 얻게 되겠죠. 부는요. 부는 재성 경금이 그 희용신이기 때문에 재성 경금이 태극점이고, 여기서는 병화나 임수가 경금을 극설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그런 것들을 제압해 주죠. 병화와 무토가 같은 동궁이기 때문에 임수의 설만 막아내면 되죠. 그 임수를 득하는 겁니다. 두뇌를 볼 때는 무토가 태극점이죠. 그래서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무토를 보호하죠. 이때는 간목의 급수를 얻게 되는 거죠. 무토의 급수를 계산해 보면 시에서 4분입니다. 극을 당하고 충이 있기 때문에 분수죠. 그래서 분수 장생, 무토의 장생 4분인데 충이 있으니까 1을 차가하면 3분입니다. 경금은 월에 천간의 1급, 그 다음에 월에 3급, 1에 3급 하면 6급, 7급이죠. 거기에 미토도 있죠. 미토까지 계산하면 8급이고 충을 빼주면 8급입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2급이죠. 간목은 천간은 계산 못하고요. 미 중에 간목은 고죠, 고. 그래서 그런데 미가 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임수는 신의 장생이죠. 장생. 그래서 4급, 4급인데 충을 빼면은 7급이죠. 그래서 귀는 무토와 경금, 그 다음에 간목, 그러면 10급 3분이죠. 그 다음에 부는 분수로 계산하면 분수로, 임수는 그래서 무토한테 극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8급 6분, 두뇌는 10급 3분, 귀하고 똑같죠. 구조론에서 말하기를 부는 좀 적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부자로 설명하고 있는 이걸 보면 을미, 기묘, 경인, 신사. 경이 묘월생이니까 정제격이고 년간에 재성이 투했고 월간은 인성이다. 재인이 서로 붙어있죠. 이런 유형도 제격 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아쉬운 것은 인성이 마침 투출한 재에게 극제를 당하니 인에 의거하여 귀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에 투출한 비겁이 있는데 식상이 그것을 설하고 식상이 그 해소하는 것이 없고 그 말이죠. 식상이 설하여 생재함이 없으니 이것은 탈자른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겁이 투간에 있으면 식상이 있어서 겁과 식상과의 사이, 재와의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탈재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은 본격 지지는 묘미 반합 목국으로 제왕한 점이다. 시간의 경금은 이때는 탈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 죄를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즉 부귀는 형제에게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이 팔자도 제격이 성격하는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소부이다. 이 신약명에서 겁재가 오히려 이제는 뭐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론을 보면 경금일주에 월간 인성, 기토가 생하니 기토는 원신, 일주의 근원 또는 방부하는 거죠. 시간의 신은 그 비견을 도우니까 이것도 원신이다. 두 개의 원신 모두 불왕하다. 연간 을목 정제는 아울러 왕상하지 못한 기토를 극하여 재는 원신을 무너뜨리니 좋지 않은 거죠. 정제 수입이 없다. 지지에서 인중에 갑현재가 장되는데 묘목이 있고 사는 목이 제하고 인사형으로 제하는 거죠. 목극토하며 원령 묘와 미가 합하는 것은 기반되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인성을
통제할 역량은 있으니 쟤를 견제해서 쟤를 얻는다. 그러니까 쟤가 괜찮다. 전국에 관살 화성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 이게 있는데 화성이 형상이 있죠. 일시에 인사형. 그래서 이래서 없다. 이걸 이렇게 주보법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격신은 간목입니다. 용신은 병화고요. 경금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가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이 되겠고, 신금을 보호하는 기토도 희신이죠. 근데 기토는 을목이 극해서 거의 무용이고 지지에서도 또 극을 당하고 있죠. 가신, 을목이 재화가 부진하고, 경금을 병화가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인사형으로 병화가 형상을 입고 있고, 청용신, 신금은 투간에 있지만 사실은 무력하죠. 작용 역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희신은 재가 첩극해서 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로 치용한 것들이 그 귀신들보다 다 역량이 떨어지죠. 귀를 볼 때는 관살로 보는데 병화가 있는데 병화는 형상이 됩니다. 형상을 입고 있죠. 인사형으로. 그 무토에 설을 입고, 그런데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귀하지 못하다. 관로와는 인연이 없다. 불을 보면 재성, 희용신, 간목이 태극점이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을 같이 보는 거죠. 간목은 형상을 입고 다만 신금은 약하지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겁재로서 제 동태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 을목의 급수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신금은 을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목보다 역량이 크기는 어렵죠. 그래서 신금의 역량만큼 을목을 제거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 먼저 을목을 계산해 보면 월에 녹지죠, 녹지. 임관, 그죠? 3급, 녹지 3급. 그런데 그 묘미 합의서 1급을 빼주면 2급이고요. 녀는 갑의 고지입니다. 갑의 고지. 그런데 을목이 있어서 을목의 급 3급을 빼고 합을 빼주면 2급이 남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신급 1급. 그러면 합계가 5급이죠. 5급이면 우리가 소부자 좀 넘어선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7급이 항상 어떤 경계인데요, 경계. 7급 밑에기 때문에 5급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부는 있다. 공로국장이라는 그 사람 사주를 지금 소라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등창점과 좀 유사하죠. 재가 있고 인성이 2개가 있고
증찬병도 시에 제가 있고 내 노래 임성이 두 개가 있다. 이것도 그런데 진대운이죠. 진대운 해년 해월 신일 신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총명이 어떻고 뭐 나오는데요. 이거 주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주보로 격은 무토고 용신은 병화,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개수입니다. 임수는 기신인데 무토에게 견제를 당하고 개수를 돕죠. 그렇게 뭐 기신 역할을 두드러지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좋은 역할을 나름 하고 있는 거죠. 기를 볼 때는 사중에 있는 장생으로 있는 경금이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를 봅니다. 병화 그리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같이 보는 거죠. 병화는 팔급 2분, 병화와 무토, 병화는 8급 2분, 그 다음에 무토는 천간에 있으니까 천간의 용이죠. 그 병화와 무토는 원래 급수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의 2급, 기타는 병화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최대가 10급 2분이죠. 그런데 임수가 지금 투관하고 있어서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투관하고 있지만. 그래서 못하면 그냥 10급 2분을 다 얻고 발휘할 때쯤 되면 1급을 차감해 줘야 되니까 9급 2분까지 되죠. 중앙부서의 국장급이면 중국으로 기준을 하면 10급은 안 되고 9급 정도, 8급에서 9급 정도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거상이라고 한 팔자를 보면 계유계의 우자정사, 재인쌍청의 사주다. 재화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시에 귀록을 얻으니 비겁운에 수백만 장의 돈을 벌어 강절지방의 거상이 되었다. 비겁이 재를 나누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주보로 보면 뭐 간단합니다. 격신은 개수, 용신은 유신금, 그 다음에 청용신은 임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중에 무토와 병화를 쓰는 거죠. 이 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진대운에 죽은 이유, 진대운 해년, 진대운 진술충, 무토 격신이 동탕되죠. 그 다음에 해년, 사해충입니다. 무토 병화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리고 기신 간목, 무토를 극하는 간목은 해수가 합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해월이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 두 개의 사화는 다 충을 없어져 버리고
간목은 인중 간목은 살아나서 무토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는 동탕되고 극을 받고 보호자인 병화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니까 격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신일이 되니까 임수가 왕하고 그나마 또 남아있던 인목이 지금 해와 합해서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중에서 없어지니까 그 중에 남아있던 또 그 무토와 병화까지 완전히 사절되고 사라지게 하는 거죠. 격신과 용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수명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거부의 팔자를 보면 격신은 개수, 용신은 신금, 청용신은 무토와 병화라고 했죠. 부를 볼 때는 이 사람은 개수, 격신이 좀 개수를 보고 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수를 방어해주는 무토. 그리고 무토를 간목과 경금으로 보여주는 병화.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개수는 천간에 두 개니까 2급이고 월에 왕진데 임수가 있어서 임수 급수를 빼주면 3급이 되고 병무는 시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시. 그리고 1에서 1 자수도 계산해 주니까 3급이고요. 이렇게 해서 개수는 지금 8급이 되고요. 개수가. 그 다음에 병무가 2급. 그래서 맥시멈 10급입니다. (10급이면) 부의 급수가 10급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급수의 최고 높은 게 12급이니까요. 이런 사주에 신약하여 인성을 얻으면 용신은 인성에 있고 관사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 사업평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재성을 설하고 인성을 생할 수 있어 화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설명. 이건 잘못된 거다. 제격이 신약한 경우 다시 관살로 가면 몸을 공격하는 운이죠. 그래서 제격이 일단 살음으로 가면 무조건 거의 파격이죠. 반드시 재난이 있을 것이며 명국 중에 인성이 생신함이 있으면 약간의 해고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약하고 인성을 용할 때 인이 약간 가벼워야 관살을 받아들이고 통관이 가능하다. 신약하고 인을 용할 때요. 그래서 관사로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못된 거다. 이런 거죠.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